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에서 대법원 등기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하반기 전국 부동산 수중인은 14만 3,954명으로 상반기 20만 5,793명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증여가 7년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7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2021년 12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97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21.2%로 같은 해 7월보다 12.4%포인트 줄었습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층의 수요가 대출 규제로 묶이면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119.4로 전월 118.8 대비 0.6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같은 시기 전국 전세 수급 지수는 140.1로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분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실수요가 많았던 6억 원에서 9억 원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급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대세로 통했던 6억 원에서 9억 원대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슬기롭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요.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역시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의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장님이 준비해 주신 강의, 저도 상당히 궁금한 이 내용인데요. 바로 제가 속해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 대책 분석은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의 이제 방향성들이 대부분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사회초년생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이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대선 공약들도 대부분 다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그만큼 무시할 수가 없는 이제 그 숫자와 또 그 표심 또는 현재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동산의 정책들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크게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로 눈에 보이는 청년들의 정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실입주까지 가능하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년 주거에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청년층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려보게 되면 공급이라든가 청약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이라든가 세제, 그다음에 거래와 임대 이것들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21년도에는 일단 36만 호 지구 지정을 끝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도심 주택 공급 후보지를 또 16만 가구를 발굴을 했죠. 이건 도심 복합 개발 사업, 도심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공 재개발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또 실수요자 고려한 청약 제도를 좀 개편을 하겠다. 실수요자들이 정말 접근하기가 어려운 청약 제도거든요.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내가 그 점수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청약 제도 개편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를 하향화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내용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개선을 해서 악성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고질적으로 이제 채무에 관련된 내용들, 빚에 허덕이는 그런 형태를 보다는 조금 더 이제 투명한 어떤 그 대출 정책을 이제 조금 더 펼치겠다는 얘기고요. 거래는 부동산 조사 체계를 강화를 해서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거래 속에서 불법은 없는지 있는지 따져볼 테고요. 공공 부분의 투기를 근절하겠다. 공공에 근무하는 사람들,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어떤 그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보호 조치 및 임대차 신고 도입, 이것들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2022년도 목표는 올해 목표죠. 올해 목표 같은 주택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해서 국민 체감을 통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로만 현재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물량들이 얼마나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는가, 주택 공급 속도를 어떻게 빨리 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테고요. 금융 불균형을 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금융과 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을 하겠다. 저금리 대출도 이제 어떻게든 지원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거래 임대는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을 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 임차인이 계속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손실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 주거 안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올해 이제 정책 수단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46만 호 분양을 하고 분양 39만, 사전 청약을 7만, 이거 3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205만 호의 공급 계획을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0만 가구죠. 200만 가구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아서 빠르게 진행시키겠다. 특별 공급 물량도 13만 4천 가구 정도 확보를 하고 민간 정비 사업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또 분양가를 통제하겠지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시간 부분으로 좀 절약을 할 테고요.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기부 체납 요구 등 정비 사업에 지연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지역 주택 사업과 연결된 사업들을 되게 선진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민간 정비 사업 절차를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도 현재 민간 정비 사업자, 민간 정비 사업 개발 사업에 어느 정도는 이제 활로를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대한 주거 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기타 이제 주택이 아닌 비주택이면서도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또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기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벌써 1월 달부터 또 7월 달에 또 시행될 예정이고요. 서민 실수요자 피해를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이면서 소득이 작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하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LH 혁신을 완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LH 혁신이 아직 완수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LH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제를 확대를 하고 임대차 관련 교육이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 상담 서비스까지 하겠다. 임대차 관련된 현재 3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상담 서비스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가구주 연령별로 봤을 때 주택 보유 의식, 연령대별로 봤을 때 집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재 표시가 되고 있는가 봤을 때
2014년도와 2020년도 왼쪽 편이 2014년도부터 오른쪽 끝에가 2020년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 각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20년도까지는 굉장히 높아진 수치죠. 87.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에 어떤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40세 미만도 82%, 그다음에 40세에서 49세가 88.9%, 50세부터 60세 이상이 거의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가가구, 실제로 집이 있는 사람들도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비율도 96.2%대까지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87.7%. 그러니까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82%대까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제 계속 꾸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당연한 거겠죠.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똑같은 형태로 이제는 정말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습니다. 30.3%. 이건 경제적인 이유라는 얘기는 자산 증식이라든가 보조해야 되겠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승 기대 심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도 30.3%,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26.1%를 차지하고 있고요.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비율도 28%,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23.1%,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사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서 뭐 다 연결된 사업, 연결된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사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서가 25.9%, 27.5%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근데 내 집이 있어야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는 분위기다라는 부분이 8%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12.6%. 그다음에 집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요. 내 집이기 때문에 그 비율도 7.7% 정도 되고요. 그럼 집을 살 때 청년들이 정말로 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53% 정도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그만큼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60%대 이상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46.2%다. 내 자본을 가지고는 현재 주택 구입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가 얼마 정도 될까? 내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죠. 상속이라든가 증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우연한 기회에 좀 저렴한 주택을 또 구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 소유한, 이건 청년입니다. 봤을 때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4.5%, 향후 1년에서 5년 정도가 구입할 시기다라고 계산하니까 구입할 예정이다. 예, 계획을 잡아놓은 거죠. 그게 이제 4.2%고요.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가 26.1%. 그러면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거, 10년부터 해서 실제 20년까지 봤을 때 그 비율이 33.7%에서 16.1%니까 거의 지금 한 50, 거의 60% 가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년 후에라도 난 집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년 후에는 내 집을 마련하겠지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다라는 비율이 15.4%입니다. 그럼 이걸 통계적으로 20년 후에도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비중까지 따지게 되면 거의 80% 정도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고 대출 규제부터 해서 내 집 또 실수요자들한테 규제들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앞뒤로 꽉꽉 막힌 부동산 시장을 빠르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거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봤을 때는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내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집, 지방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지방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집값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7.8% 정도가 내 집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실제로 혼자 사는 가구 중에서 뭐 그 비율 따지고 여성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혼자 사는 비율을 따진 서울 지역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외에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이 29.5% 정도 됩니다. 30%가 되고요. 이 비율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중에서도 여성 비율이 14.6%, 남성 비율이 14.8%,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1인 여성, 1인 가구이면서도 여성 1인 가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
이 1인 가구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비율을 보게 되면 20대 비율이 7.8%가 늘어났습니다. 20대가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독립을 해서 뭔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7.8%가 전년 대비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4.7%에 30대가 3.2%, 40대 1.8%. 나머지 근데 중요한 거는 60대가 6.2%가 늘어났습니다. 60대가 6.2%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독거노인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 자식을 다 분가시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젊은 층 20대와 60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혼자 살 수 있는 여건에 아주 소형주택이면서도 입지 여건 좋은 지역에 그런 공공주택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거고요. 세대별 주거 실태를 봤을 때는 내가 내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내 집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임대를 놓고 다른 집에 새를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구로 봤을 땐 자가 점유율이 57.9%. 내 집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 보유율 같은 경우 60.6% 정도 됩니다. 그 청년 가구가 현재 내 집을 갖고 있다라고 비율을 따졌을 때는 청년 가구가 자가 점유율이 16.1%, 그다음에 자가 보유율이 17.3%입니다. 이 차액을 나누게 되면 여기서 이 차액의 그 비율이 이제 그만큼 임대 시장이 풀린 비율입니다. 그걸 따지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46.1%, 48.5%. 노인 가구도 현재 자가 점유율은 75%에 77.2% 정도 보여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2018년도부터 그럼 어디에 거주하는가? 일반 가구, 청년 가구, 그다음에 현재 신혼부부 이렇게 따졌을 때 대부분 다 이 녹색 구간, 이 푸른색 구간이 다 아파트 구간입니다. 아파트 구간에 굉장히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하면 아파트다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 2018년도에 49.2%가 현재 20년도 재작년에 75.1%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돈이 되면서 부가가치가 높고 살기 편하고 또 주거 편의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를 더욱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이 이제 단독주택이라서 다세대 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독주택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비율이 현재 2020년도까지 높아졌다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러니까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의 비율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청년 가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다 13.5%에서 또 12.4% 정도 비율을 단독주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비율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별 주거 실태를 보게 되면 자가냐 전세냐 또는 월세냐 아니면 무상으로 살고 있느냐 뭐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 다 자가 전세 월세 시장이죠. 그랬을 때 일반 가구, 청년 가구, 신혼부부 봤을 때는 자가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일반 가구는 53% 정도 차지하지만 청년 가구는 실제적으로 20년도에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50.8%에 47.9% 오히려 비율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실제 내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층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청년 가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이 줄었고 19.5%에서 16%로 줄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전세로 살고 있는 비율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 비율은 늘어나고 거기에 전세와 월세 비율이 늘어난다.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재 실제로 전세나 월세 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또 주택을 구입할 때 청년 가구, 신혼부부 또는 현재 노인 가구 소득 하위 이를 봤을 때는 과연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봤을 때는 청년 가구가 75.6%, 신혼부부가 78.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현재 3분의 2 정도는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출 기자가 1월부터 들어가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고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노인 가구는 당연히 아무래도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 가구나 소득 하위는 그만큼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차 자금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가 이제 45.5% 정도를 차지합니다. 임차 가구의 대출 비중이 이건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비율이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년 비중이 21.5%니까 대부분 다 주택 구입을 할 때는 대부분 다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한테 주거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을 신혼희망타운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든가 공공기숙사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 있죠. 주택 특별공급으로 해서 특공으로 해서 임대는 영구임대라든가 전세임대부터 해서 분양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든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다음에 주거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죠. 월세도 보조하듯이 청년 주거급여라든가 청년 월세 지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봤을 때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면 청년 우대형 저축이라든가 아니면 대출 같은 경우는 버팀목이라든가 아니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뭐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라든가 모기지 대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 또는 현재 할 수 있는 영향들은 되게 크게 펼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내용들 다시 들여다보고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사회초년생들한테 주택 안정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대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신 소장님과 이슈 체크 먼저 함께 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도 그렇고 이 관련 정책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4인 가구 위주로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를 생각해 본다면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 위주의 소형 가구, 이 소형 주택의 가치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슈 진단 먼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정보 체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정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에 이미 신축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테라스와 앞마당까지 있는 구조가 있는 특별한 어떤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로 봤을 때는 교대역,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2호선, 3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요. 경부속도로 지하사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그 주변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권에 있다. 또 강남과 연결된 지역이고요. 장대터널과 연결된 그 주변의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된 지역이고요. 서초고등학교라든가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학군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또 생활 편의성이라든가 고급 주택가들이 많은 지역이죠. 또 문화지구가 연결되면서 센트럴시티와 서비스까지 연결되면서 문화예술 공간들이 그만큼 확대되고 거리가 또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보원이라든가 현재 법조단지 이런 것들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돼 있는 지역이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부에 연결되면서 예술의 전당과 연결된 문화특구라든가 정보사 부지 개발 통해서 첨단 산업단지, 그다음에 현재 롯데라든가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 같이 진행되면서 또 우면과 R&CD 단지에 연결된 부분들, 각종 기업체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구단위 계획부, 특별 계획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판매와 업무, 문화, 기능, 복합 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 구성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롯데칠성이라든가 남부터미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오피스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포부터 서초까지 현재 연결된 라인이 가장 크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예술단지부터 주거 상업시설부터 해서 연구개발시설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자극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임대금액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까지, 투자금액은 5천에서 6천만 원 굉장히 소액이죠. 3천만 원 보증금을 120에서 150 정도, 또 대출 가능금이 2억 1천에서 2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주택가이면서 파락군이라든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시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 품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 인근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분리형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축 완료됐고요. 강남역과 역삼역, 또 현재 그 신분당 영단선까지 같이 연결되기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테헤란으로 연결된 라인, 거의 삼성동에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업무지구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층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라서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들도 상업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차익까지도 가능한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벤처 산업벨트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상업 지역들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강남 지역에서 가장 중심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호텔의 복합단지로 개발되면서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을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현재 차근차근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으면서 청년층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 국대로 복합지구는 지상과 지하 구간 같이 개발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판매시설, 호텔부터 공연장까지 만들어지고요. 송파 쪽에 연결된 탄천부터 현재 그 주변 한강 정비 건역까지 GTX A 노선, C 노선부터 해서 위례시설 급항철도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이제 상하 구조로 해서 계속 개발되는 복합개발지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롯데칠성 부지까지 업무단지로 연결된 지역들,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허용 용적률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 차익이 가능하다 말씀드린 겁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 정도 임대 가능합니다. 3,500에서 6,500만 원 소액 가능하고요. 임대금 보증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이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게 되면 4,500에서 7,500이라는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에 그 주변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도 높고요. 시세 차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청년층의 인구 유입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개 잘 받았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서울 민간 재개발 추가 후보지 예상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함께 해본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가장 빠른 정보 여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는 어떤 정보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뭐 이렇게 많이 망설이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투자 선호도가 좋은 곳, 교통 좋은 곳, 일자리 많은 곳 이런 곳을 눈여겨보심이 좋겠습니다. 네, 교통이 좋은 곳, 또 일자리가 많은 곳, 이런 곳 위주로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과 먼저 확인해 볼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지역, 이번에는 강서구 등촌동으로 가보겠습니다. 9호선 증미역 역세권 인근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시세는 3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우선 입지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오피스텔 하면 굉장히 적은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투룸이지만 거실 있고 원거실 투룸에 또 넓이도 한 14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보통 다세대주택처럼
사용을 하셔도 된다. 주거용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장점은 증미역이죠. 9호선 라인이죠. 골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9호선이 계속적으로 주변에 일자리가 가까이에 있고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곡도 가깝죠. 또 물론 여의도, 영등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요즘 떠오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은 이제 도로가 올림픽대로도 잘 돼 있고 순환도로 돼 있죠.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뭐 단기간 뭐 연결도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목동을 바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동은 그만큼 주거지가 굉장히 가격이 높죠. 그래서 바로 옆에 등촌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증미역 9호선이고 바로 요 마곡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10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공항 가깝죠. 또 구로가산 국가산업단지 일자리와 직주 근접으로 가까이 이동 가능하고요. 여의도는 물론 가깝죠. 예. 또 강남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궁금하죠. 예. 이 강남 쪽에 뭐 삼성동까지도 이 증미역은 직행이 아닌데 빠르게 급행이 있죠. 급행을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9호선은 그냥 내려서 다음 열차 타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편리한 도로가 되어 있다. 전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바로 뭐 홍대 상권이라든가 뭐 또 여기 상암동 월드컵 대교가 있어서 바로 상암동이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만큼 편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쪽에 주변에 보면 이렇게 편리한데 주변에 계속적으로 뭔가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월드컵 대교 때문에 빠르게 이동 가능하죠. 강북에 목동 아파트 지금 재건축 도래하고 있죠. 네, 게다가 목동 유수지 개발, 신정 차량 기지 이전 계획,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고도 제한도 또 완화를 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있죠, 강북 횡단선. 그래서 이 등촌동, 뭐 목동을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 따라서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미래 개발 호재가 탄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에는 뭐 첨단 산업, 마곡이죠. 예, 첨단 산업이라든가 뭐 이게 굉장히 일자리가 풍족한데 이쪽에는 지금 많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바로 등촌동 뭐 4-5 전철 타면 4-5 정거장 되면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양동 CJ 공장 부지에 또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9호선 상촌교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또 앞으로 규모가 10만 3,049제곱미터 강남 코엑스의 2배가 넘는 크기다.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00% 업무 시설이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뭐 문화쇼핑 복합시설, 그래서 제2의 코엑스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목동 지금 계속적으로 꿈틀거리고 있죠. 재건축. 그래서 목동이 재건축이 되면 정리가 되죠. 목동 중심지구, 뭐 택지지구에서 주변이 뭐 강남 못지않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바로 신정 뉴타운 또 있죠. 이웃하고 있죠. 이 목동 옆에 신정동, 등촌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동의 수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 굉장히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뭐 앞으로 또 이렇게 이주 계획도 있잖아요. 재개발되거나 뭐 재건축이 되면 이주가 많이 되는데 이 투룸 오피스텔이니까 주거용으로 1, 2인 가구, 신혼부부라든가 1, 2인 가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13평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다. 게다가 증미역 주변에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크게 들어와 있죠. 바로 건너편에는 농축산물 유통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또 교통도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한 도로인데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굉장히 밀렸죠. 정차 현상이 심했는데 지금 지하도로도 뚫려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서부간선도로도 또 지하화가 이루어지어 있기 때문에 이 독산동까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곳은 안양천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공사가 진척이 됐다. 또 여기에 연계돼서 우리가 또 강북 횡단선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철도, 교통이 계속 좋아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동, 상암, 서대문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선, 이 동쪽에 있는 이 강북이죠. 동북 쪽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제 또 목동선도 있죠. 그래서 당산역에서 이렇게 광영고교까지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 바로 옆에 있는 한 등천동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교통을 목동과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앞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홍대에서 원종까지 우리가 말하는 부천이죠. 부천, 인천 이런 쪽까지도 빠르게 그동안은 인천 쪽 복잡했는데 이런 또 홍대에서 원종까지 우리가 말하는 홍대선이라고 그러죠. 원종 홍대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곳도 급행까지 추진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교통은 더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어서 거의 10년 만에 됐죠. 그래서 이쪽 교통 강북에 건너갈 때 이 월드컵 대교 이용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너무 교통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교통 좋고 살기 좋고 생활 인프라 좋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 하나 우리가 매매가 앞자리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죠. 이게 투룸입니다. 투룸 오피스텔, 투룸의 원 거실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투자할 때 다세대 주택이라 주택이면 취등록세 8% 이러는데 요거는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또 6억 이하는 또 그 85% 취등록 감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한 2개, 3개 있으면 연금처럼 월세로 당장은 월세를 못하지만 미래에 월세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대로에 있습니다. 전철에서도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굉장히 층고도 높고 단단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와서 직접 보시면 되겠고요. 또 3억 2천에서 전세를 놓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1,000만 원 차이인데 전세가 들어오나요? 전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1,000만 원이면 똘똘한 투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임대 금액도 다양하게 있죠. 반전세도 있고 또 아니면 대출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을 한 70% 정도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소득을 원하시면 월 한 90만 원인데 지금 한 90만 원이지만 앞으로 또 2년 뒤나 앞으로 미래에는 이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 월세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70% 정도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이면 투룸 오피스텔 한 14평 정도 주거용 투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이 교통망 확대로 지금 인근의 상암, 마곡 같은 이런 업무지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 서울 안에 도심 안에 여러 곳을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지금 시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투자 전략 좀 어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죠. 투자 전략이 가장 중요하죠. 우선 중요한 게 이 업무지 접근이 얼마나 빠르냐. 이게 첫 번째죠. 대형 업무지죠. 9호선 황금 라인으로 가면은 대형 업무지가 20-30분 내에 빨리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 강남 쪽으로 직장이 있거나 마곡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학군 수요 많은 목동 대형 개발 호재 수혜. 학군 수요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3대 투자할 때 꼭 따라가는 게 학군이죠. 교통, 일자리, 학군.
그래서 이 목동의 인근에 있는 학군 수요가 많으면 또 이 학군의 그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1, 2인 가구들. 그만큼 이런 개발 호재가 있으면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이것도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월드컵 개통으로 편리한 생활, 더 편리하게 교통이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이런 거를 보시면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소개 자세하게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다세대 주택 지금 현재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5억 3,5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요 역삼동이 요 안쪽으로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달 10일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또 많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일자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상승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되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주택들은 더 또 앞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정됐을 때 그 전에 나와 있던 다세대를 활용하시면 더 투자를 잘하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쪽 같은 경우는 삼성역에서 이쪽에 일자리 벨트죠. 테헤란로. 이쪽은 뭐 일자리가 워낙 고층 건물이 많아서 낮에도 햇빛이 밑에 그늘이 져요. 그렇게 도로가 빽빽한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벨트라고 그러죠. 벨트처럼 생겼죠. 근데 앞으로 삼성동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서 이만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 세계적인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강남에서는 가장 큰 개발 호재죠. 여기에 연계돼서 뭐 잠실 마이스 단지라든가 영동대로 지하 도시라든가 또 롯데칠성 부지 개발 이쪽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또 정보사 부지 개발,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 지역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당 환승센터 이것도 아주 높게 뭐 100m 높이로 5개 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남부터미널 이것도 새롭게 계획이 잡혀 있죠. 그다음에 화물터미널에 물류단지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최첨단 물류단지죠. 그다음에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도 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소형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다. 지금 투자를 하시면 그런 그 이익을 보실 조금 차익이라고 그러죠. 차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건설되는 곳이죠.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롯데타워보다 15m 높죠.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오고,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 다 지하로 통해서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마이스 단지, 업무단지죠. 탄천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또 이쪽에 새로운 건물도 들어오고 리모델링도 되고 이렇게 새롭게 큰 일자리가 완전 메모드급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곳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고봉이죠. 롯데타워보다 15m 높고 연면적도 반듯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3배나 됩니다. 연면적도 롯데타워의 3배고 뭐 통합 이렇게 한 개 동만 건설되는 게 아니라 6개 동으로 건설됩니다. 그래서 통합 사옥과 뭐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뭐 호텔도 7성급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국제 업무라든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이쪽에 많은 그런 뭐 일자리나 뭐 국제 업무라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강남 굉장히 유명하죠. 세계적인 앞으로는 세계적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까지 밑에는 GTX, A노선, C노선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또 여기에 뭐 GTX라든가, 아니 GTX도 들어오지만 KTX 북부 연장선, SRT, 또 이쪽에 뭐 2호선, 또 이 끝에 가면 9호선. 그래서 이쪽으로 유동 인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이다. 뭐 70만에서 약 100만의 유동 인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또 이 중간 부분에는 또 광장이 생깁니다. 서울광장에 2.5배 많은 볼거리라든가 행사들이 이루어지겠죠.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이 이제 됐죠. 그래서 호텔 한계동과 업무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또 더 많이 들어온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호텔 근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적은 주택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롯데칠성 코롱부지 개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타운을 바로 옆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쪽도 주변에 일자리가 종상향돼서 앞으로 뭐 교대역, 서초역까지, 서리풀 터널 그쪽에 정보사 부지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는 더더욱 늘어난다. 단 잘 많이 안 늘어나는 거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고 주택이 뭐 넘쳐나면 그쪽은 투자를 안 하겠죠. 그죠? 게다가 이제 양재동이 GTX가 들어오죠. 그거 GTX가 들어오는 거는 항상 서울시에서 미래 계획을 하고 GTX 역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이쪽에 그 일자리는 고소득 연봉자입니다. AI 연구단지. 그죠? 뭐 탑5 대기업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그 AI 대학원, 카이스트 우수한 인력들이 2023년까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다. 강남은 뭐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요 경부고속도로죠. 요 가림막이 이제 철거가 됩니다. 지금 이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막혀 있죠. 서초구와 강남구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뭐 바로 못 하잖아요. 돌아가야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요렇게 산책로 같이 뭐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뭐 물론 양쪽에 도로는 있고 지하로 이제 도로가 빨리 자동차가 빨리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강남을 아름답게 개발할 예정이고요. 게다가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아름다운 산책로가 탄생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GTS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왜냐하면 뭐 이쪽에 끝에 있는 뭐 접근성이 얼마냐 그러죠. 근데 이 멀리 있는 쪽은 뭐 20-30분 내로 이제 그 거리가 이제 좁혀졌죠. 시간이 좁혀졌지만 강남, 삼성, 수서. 강남에는 뭐 GTX 타는데 지하 6층이잖아요. 굉장히 지하 40m까지 내려가야 GTX를 탈 수 있습니다. 타고 내리는 것도 조금 힘든데 강남은 바로 타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여기서 오려면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기다리고 어쩌고 하면 근데 빠르게 오기 때문에 모든 소비는 다시 이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은 세계적인 도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위례신사선, KTX 북부 연장선, 또 위례 과천선 교통이 강남은 한 블럭만 가면 다 또 전철이 있습니다. 거의 뭐 역세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이렇게 편리하게 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앞자리가 요즘 다 6억대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5억대인데 조금 13평 정도 되고요. 투룸이고요. 거실 하나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싸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5억대 그 현금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7,500만 원 정도. 요거는 다 끝났어요. 아쉽지만 7,500만 원 정도면 요 투룸에 조금 큰 거라서 그래요. 예,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임대 금액이 뭐 한 보증금 3천에 120만 원, 140만 원 정도 월 소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금처럼 이용하실 분이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또 실투자 금액, 대출은 뭐 다
대출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대출을 활용하실 분이라면 2억 9,500에서 약 3억 정도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지금도 일자리 많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양질의 일자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확인해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 상담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또 노란톡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